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2파죠.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요. 또 선선하기까지 해서 정말 활동하기에 참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이고요. 원주 지역의 낮 기온도 18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기온이 낮아서 선선하겠고요. 또 오늘 낮까지 곳곳에 바람이 불면서 이 청정한 공기가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무실동 원주 지역에 천사 기부 계단이 생긴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또 원주시가 어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원주시에서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꽃을 통한 재능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5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에서는 밤새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무더기 발생했습니다. 어제 강릉시 보건당국은 지난 3일 7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23일 자정까지 3주간 더 적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23일 자정까지 계속해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 적용했던 특별 방역 관리 주간도 한 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이날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루지 체험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 대상으로 마술과 풍선아트 공연, 또 바디 페인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루지 체험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에 천사 기부 계단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또 원주시 사회복지예비회 천사운동본부가 참여해서 함께 조성하고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예비회 시민 서로 돕기 운동 천사운동본부의 이지학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원주역, 그 옮긴 원주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원주역 사실 좀 약간 남은 지역이었는데 원주역이라는 이제 이름도 바뀌고 하니까 좀 아주 생소한 분들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새롭게 이전한 원주역에 이 천사 기부 계단이 이제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천사 기부 계단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천사 기부 계단은 일상 속 재미있는 기부와 걷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천사 기부 계단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대신 계단을 이용하여 건강을 지키고 기부도 하고 에너지 절약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해당 계단을 이용하면 1인당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은 후원을 약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에 시민서럽기 천사운동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네.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그 역을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은 한 계단당 10원씩 이제 적립된다는 것이군요. 한 계단이 아니라 그 예. 계단 전체를 이용했을 때 아하. 1인당 10원씩 적립이 됩니다. 전체 계단을 이용했을 때요. 네네. 계단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계단 수는 44개 정도 있습니다. 44개요. 네네. 그렇게 아주 가파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뭐 웬만하면은 이 계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원이라 좀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자, 아무튼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한국철도공사, 원주시 사회복지예비회 천사운동본부가 함께 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네.
원주시는 계단 이용 홍보 및 유지 보수와 후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단 설치비와 적립금을 후원하게 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저희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는 기금 관리 및 계단 유지 보수, 천사운동 홍보 등을 나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계단 뭐 사람이 다 지나가는지 이렇게 다 뭐 이렇게 기록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네, 계단 중간에 센서가 있어 이용 인원 내에 카운터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광판에다가 숫자를 기록하여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연 단위로는 사실 뭐 1인당 10원씩이라 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요 상당한 금액이 모일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금액이 기부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원주역의 1일 이용자 수는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18,000 정도 기부금이 적립될 예정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예. 1년으로 하게 되면은 약 6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꾸준히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기부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천사 기부 계단 이게 뭐 언제부터 이런 또 기부가 시작되는지 위치라든지 사후 관리 방안 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네, 현재 천사 기부 계단이 원주시의 나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전 참여 기간에 업무 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계단이 만들어지면은 정말 그 원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오늘도 기부해야지 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하는 그 마음 또 내 건강도 지켜야겠다 또 환경도 지키고요. 지금 여러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이 천사계단은 또 저희가 나중에 개장할 때 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그런데 이 천사운동본부 또 우리 지역의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시민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지킴이 회원분들 현재 몇 분 정도 계시고요. 또 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 25개 읍면동에는 179명의 천사지킴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상반기 일시금 후원 기업이나 천사운동 정기 후원자가 감소하기도 하였는데요. 천사지킴이 분들의 신규 후원 문자 발급 프로젝트 사랑의 온도 40도로 지난해 605명, 2071 계좌의 신규 후원자를 발굴 연계하였습니다. 현재 천사운동 월 평균 후원자 수는 6,800여 명으로 천사지킴이의 신규 후원자 발굴 프로젝트가 없었더라면 6,00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난해 참여 인원 또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지난 연간 7만 8천여 명의 후원자분들이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에 함께하여 6억 9천만 원에 모금되었습니다. 7억 가까운 금액이 모금이 되었군요. 네. 이게 코로나19 이전과 이제 비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2020년 후원 모금 실적은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가하여 6억 9천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원주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이 발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6년 월 평균 정기 후원자 수는 7,700여 명에서 2020년에는 6,500명으로 1,200여 명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후원자 감소는 경기 악화로 인해 해지 요청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자동이체 기한 만료나 신용카드 유효기한 만료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후원이 끊기는 사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이체례 및 Z세대 등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금액은 늘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후원자 수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군요.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천사운동본부가 기부자들 위한 또 활동과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1년 이상 정기 후원 참여자에게 관내 종합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입원 및 외래 비급여 할인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천사운동 후원자 중 신청자에 한해
비대면 자원봉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키트를 완성하여 저희 천사운동부로 직주 시 검수를 통해 2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후원자분들 이런 또 메리트도 좀 많이 좀 활용 좀 했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모여지는 후원금 이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모금된 후원금 전액 100% 국가적 차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60여 세대에 매월 13만 원씩 지원하여 연간 7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소중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에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어려웠던 분들은 더욱더 그 어려움의 강도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분들 작은 나눔 모으면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또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돕는 일은 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천사원, 소액기부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주세요. 이상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이야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주시 사회복지예비회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의 이지학 담당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시에서는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현 상황 또 알아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가 브리핑 현장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떤지 짚어볼까요? 네, 현재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12만 4,269명입니다. 이 중에서 원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645명입니다. 5월 3일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541명이고요. 사망자는 1,840명입니다. 원주에서는 지난달 4월에 99명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126명이 확진되면서 최고조에 달했었고요. 이후 2월에 22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3월에 68명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감염 비율이 2월 달에는 9% 정도였는데요. 4월 달에는 35%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주기적인 소독 외에도 손이 많이 닿는 곳들을 꼼꼼히 닦는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원주시는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 중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겠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4월 99명이 코로나19 확진되었고 현재까지 총 23,110명이 백신을 접종하여 접종 목표 대비 9.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2월 9%에 불과했던 다중이용시설 방문 이용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3월에 34%, 4월에 35%로 크게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 활동이 증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세심한 방역소독이 더욱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원주시는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백신 접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뭐 꾸준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시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이 확진자 수가 좀 계속해서 좀 증가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최근 사설합창단 관련 25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17명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고요. 봄철을 맞아 사람 간 접촉과 활동량이 증가하고 감염 경로가 다양해진 것도 확진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원주시는 판단했습니다. 또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도 감염자 수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원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파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월달 기준으로 150여 개의 외국인 근로 주요 업체들의 조사를 이미 다 마친 상태이고요. 문막과 태장동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들을 지속적으로 방역하고 꾸준히 집중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1,414명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꾸준한 확산세의 원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확산세가 그만큼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생각 개념 자체가 나태해져 버렸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 만일하게 생각하고 에이고 뭐 걸리면 걸리는 거 뭐 내가 걸리겠나 이런 식으로 뭐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딱 지켜줄 거만 지켜주고 하면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대면으로 만나고 개동 주변에 보면 계속 사람들이 술 먹고 다니고 차도 많고 사람도 되게 많이 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모임 금지가 조금 더 강화되거나 술집이나 영업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적응해가지고 그렇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조금 많이 경각심이 줄어들어서 사람 많은 데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느끼고 하니까. 네, 요즘에는 지역별로 좀 집단 감염이 또 이제 자꾸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강릉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무더기로 이제 발생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특성상 집단 합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또 발병되면 이렇게 정말 많은 수가 확진으로 이제 판정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강릉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도 정말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정말 폭탄같이 또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각심을 꾸준히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자가 진단 키트도 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현재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는 지난 4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약국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차 모든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주시는 작년 12월부터 정부의 건의를 꾸준히 해왔고 4,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액 검사 방식이 아닌 비인두 도말 검사 방식이라서 정확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집에서 손쉽게 15분 이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구입에 제한이 따로 없어서 대규모 유행 시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편의점이나 작은 약국에서는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요. 꽃을 통한 재능 봉사죠. 꽃길만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꽃길만 프로젝트. 이 명칭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차은숙 도 교육특별보좌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은숙 강원도 교육특별보좌관입니다. 예. 자, 명칭이 아주 예쁘네요. 꽃길만 네. 프로젝트. 네.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것이고요? 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저희 꽃길만 프로젝트는 농가의 영양교육 강화나
또 더불어 참가자들한테는 그 나눔과 힐링 교육이라는 취지로 지역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플라워 챌린지에서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화훼농가를 살리자는 취지의 꽃 선물 릴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꽃바구니를 통한 또 이런 파급 효과도 좋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화훼농가를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던 중에 강원도 화훼농가의 70% 정도가 또 원주에 있고 원주에 있는 70%는 또 신림에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또 문막과 호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훼농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거를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 또 이렇게 꽃을 다듬고 포장하고 또 나와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면서 이런 행복감과 꽃을 선물 받은 분들이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주변의 꽃집에 들러서 또 다른 지인들에게 선물하면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치악산 화훼장목방, 그다음에 문막 화훼농가가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석 달여 정도 되었는데 꽃길망 프로젝트, 이게 꽃을 통한 재능 봉사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꽃길망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시고요. 뭐 모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전문 강사님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의 특징이나 꽃꽂이 또 이렇게 뭐 꽃을 포장하는 방법들을 좀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가자들이 준 강사의 자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본인에게 또 지인에게 주위에 도움을 주시는 또 기관들에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또 애초에 목적이 이 꽃 소비량을 많이 늘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네. 실력 향상도 중요합니다만 또 어느 정도의 꽃을 구매했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구매량 같은 것 또 어떤 기관들이 기부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평균적으로는 한 번에 얼마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월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를 구매하는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회원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제 선정을 하실 수 있는 기관들 이제 편안하게 개출해서 지역 아동센터나 또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자원봉사 기관 뭐 이런 등등 곳에서 그 재능 기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현재 함께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회원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평균 참가는 또 우리가 또 저기 사회적 거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어갖고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사실 이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도 없는 요즘 네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참여 방법은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 지인들을 통한 SNS 이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네. 주변 옆에 있는 추천들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주변에 없으시면은 참여 못하는 거네요? 근데 SNS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가지고요. 예. 거기에 광고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인의 이렇게 돼서 예. 제가 조금 더 폭넓게 알리겠습니다. 이 본인의 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에 또 알 수도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 꽃길망 프로젝트 언제까지 전개되는 겁니까? 원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냥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기점으로 종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대다수의 봉사자분들이 생활 속의 비타민 같은 활력소라고 생각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학부모 특강 이런 청소년 특강들, 어르신 특강 이런 걸로 함께 이어져갈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만이 아니고요. 꽃으로도 네. 사람 때리지 말아라고 하듯이 꽃은 정말 이게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함께 꽃이 아름다운가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